네, 글로벌 증시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연일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중국 증시가 특히나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유동성 장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 중에 이제 한국의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예금이 이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다. 네. 아니면은 뭐 신용 융자 대출이 늘어나가지고 개인 쪽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고요. 사실 근데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장기 중장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중장기 자금의 중국 본토 증시 유입 계획 이런 네. 것까지 세워가면서 그럼 그 중장기 계획을 딱 가는 그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성격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보험사고요. 네. 두 번째는 공모펀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보장 기금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온 자금, 그러니까 전체 그 투자액 중에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한 게 900조 원화로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분기까지 새로 투자한 것들이 120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보험사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면 2015년에는 전체 투자액 대비 한 20% 정도가 본토에 투자가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2025년에는 아직까지 투자 금액이 13에서 12% 정도죠. 그러니까 더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유동성 장세 저는 충분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중국 증시가 최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상무님?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지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홍콩이랑 아니면은 본토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수가 항생 지수인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34.87%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본토 지수, 대표적인 CSI 300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이제 근데 테크 지수로 가면 쪽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항생 테크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올랐고요. 근데 본토에 상장된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아니면은 다른 테크 기업들이 유명한 스타 50 지수라든가 아니면 차이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육박했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상승폭을 한번 S&P 500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왜냐면 제가 화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S&P 500 어제 기준으로 13.8%가 올랐죠. 근데 중국 본토 지수 아까 열거한 지수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럼 본토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더 상승할 것이냐? 물론 미국 증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연초 대비 13.8% 오른 것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이 시점에서 10% 오른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 저평가된 것들이 오르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라 이런 걸 회복할 어떻게 보면 요원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추가 상승에서는 저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미국 투자 이제 금요일 날 나오겠죠. 금리나 미국 달러의 약세화, 그게 원화로 환전됐을 때 어느 정도 약세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네. 한번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도 그렇고 대만 지수도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업계 분석인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자산의 흐름, 현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흐름을 저희도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에도 네. 자금이 되고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럼 그 신흥국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신흥국 지수에 15% 정도 포함된 한국도 거기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향후에 벌어질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럼 중국 투자만을 저희가 바라본다 그러면 과거에 미국에 투자됐던 자금들, 특히 뭐 유럽에서 미국으로 투자됐던 자금들, 아니면 아시아 증시에서 아시아 자금이 미국으로 투자됐던 자금들이
복귀를 하는 거죠. 회귀 현상. 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기존 통화랑 비교했을 때 미국 달러가 약세니까.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이 원화의 환차익 때문에 그 수익률이 반감되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회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때 물론 미국 자금이 중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유럽 자금이 신흥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중국을 간다거나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 투자했던 자금들의 회귀 현상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미국의 일변도 아니면 미국의 줍종도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신흥국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9월 초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과열 억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래서 시장이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나 견조한 흐름을 가져갔었거든요. 어떠한 조치가 나왔고 시장에 또 영향은 줬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시장에 네. 당일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당일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그것들을 발표했다라기보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블룸버그의 보도가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네. 고려하고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공매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투기성 그리고 그 사실 신용융자 비중이 높으니까 그 자금들이 딴 데로 사용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억제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경고성 메시지를 블룸버그가 보도한 것뿐이거든요. 그날 본토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지수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과거랑 사실 신용융자 대출이 증가하는 거는 조금은 우려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저희가 겪었었죠. 중국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2015년도에 굉장히 크게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가해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 대비 신용융자 대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20% 네. 정도. 그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굉장히 강력했어요. 증권사 13개한테 벌금을 때려야 됐죠. 그게 왜냐하면 신용융자로 빌렸어야 될 금액인데 그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갔다고. 네. 규정 위반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큰 증권사 3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그 신용거래 계좌를 3개월 동안 금지, 오픈 금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때려댔기 때문에 그때 CSI 300 기준으로 떨어진 게 바로 그날 7.7%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폭락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2025년 요번에는 다 중국 정부의 의도 아니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열되게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말자. 원만하게 중국 시장이 상승하는 걸 원한다. 메시지는 던졌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2015년과 2025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증시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진 파이낸싱 비율이나 아니면 마진 파이낸싱이 과거에는 금융주에만 집중됐다라고 치면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섹터에 대고 있기 때문에 마진 파이낸싱 늘어나는 거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다. 그 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한마디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 한마디를 할 때 이게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열이 아니라 완만한 증시 상승을, 지수 상승을 중국 정부는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죠.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bp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시장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 미증시 모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지수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25베이스 포인트 인하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냐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제롬 파월이 25베이스 포인트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그게 실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경제 지표에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이라 그러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향후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페드가 그 이자율 인하 결정을 내릴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동성 장세, 미국이 굉장히 큰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굉장히 큰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의 중앙은행 제 생각엔 부동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두 번 내리면 한국 중앙은행 한 번 정도.
중국 중앙은행 아니면 중국 인민은행이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미국과 달리 자기가 전격적으로 해버리면 위안화가 너무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호주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가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네,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또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틱톡 강제 매각을 정식 의제로 좀 거론을 했습니다. 틱톡이 매각이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매각이 됐다. 오라클과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이 맺어가지고 그 업체들이 살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근데 시장이 이제 틱톡 매각 아니면은 시진핑과 트럼프의 금요일 날 통화 예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장 사실 올랐어야 되는데 사실 뭐 횡보에 어떻게 보면 그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조용히 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의 발언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언도 트위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중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근데 틱톡 관련해서 미국의 무역 협상 진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향후 중국 증시를 상승하는 억제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미중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들이 해소된다는 것들. 지금 프레임워크는 이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지만. 그래서 틱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협상에서 저는 중국이 우위를 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히토류.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원하는 걸 중국이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 보고 있어서 틱톡은 중국이 용인해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카드들도 뭐 중국 쪽에서 용인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협상 긍정적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중국이 오히려 조용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조용한 사이에 히토류라는 카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좀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엔비디아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좀 견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짚어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업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국산 대체화죠. 그쵸. 그러니까 테크 섹터 민간 기업 지원해 주는 거에 플러스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에 대한 국산 대체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칩을 제재를 하자마자 그건 트럼프 미국 쪽에서 이제 제재를 한 거고요. 중국 쪽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모르지만 SMIC라든가 아니면 캠브리콘 그리고 하이곤 정보기술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평가를 결과를 이렇게 내린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아니면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웨이가 상장됐으면 너무 좋을 텐데 화웨이 그 회장님이 절대 상장 안 한다고 그래서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화웨이가 아닌 다른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들이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께서는 앞서서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승 촉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중국 시장 안에서도 AI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유동성 장세가 추가 상승을 지속시킬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에 유동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마진 파이낸싱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되니까 과열 개념이 있긴 하죠. 다만 중국에 지금 남아있는 그 예금 그 금액 6경 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6경 원을 다달았던 것들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1%에서 2% 그래프가 빠진 게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 계속 오르다가. 근데 그게 증시로 흘러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증시가 더 상승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받쳐준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조금은 더 증시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적금이 0.8%, 0.7% 1년짜리가요. 정기 적금에 들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기 적금이 아닌 그냥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3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예금들이 당연히 증시로 흘러 들어갈 거라 보고 네. 있고 상당한 금액이라 보고 있고요. 이건 유동성에서 지속될 거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중 간의 협상이 진척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10월이나 11월 달 사실 오늘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긴 하죠. 어제 저녁에 발표하긴 했지만 소비 관련 부양책들. 아, 네. 네, 어제 저녁에 19개 포인트에 관련해가지고 소비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비자를 완화하고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들을 더 늘린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비 쪽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펼쳐지면서 중국 시장의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AI 반도체 그리고 소비단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보자면 최근에 알리바바와 바이두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자체치 개발에 성공을 했고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결과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너무 견제해서 중국의 AI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그 후자 다른 방향일 수도 네. 있죠. 중국이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차라리 더 견제를 시작한 어떤 게 먼저 시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사실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중국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네. 텐센트, 바이두 전부 다 제각각 각자 고유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새로운 버전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 AI 성능은 딥시크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면 미국의 챗 GPT보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2027년까지 전 세계 AI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네. 중국의 투자가 엄청 많이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2년 동안 그 투자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것들을 중국이 다시 한번 미국처럼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투자가 정부에서도 지원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쪽에 있는 AI 아니면 빅테크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중국 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그 투자 아니면 이것들도 행보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AI 시장이 무섭도록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 캠브리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면서 주가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월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100% 이상 올랐죠. 네. 약간 과열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그 기술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저희는 화웨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웨이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상장을 안 했으니. 그렇죠. 채권도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채권도 저희한테 공급이 안 될 그 어떻게 보면 자산군이라서 캠브리콘하고 하이건 정보기술 너무나 뛰어난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사양 칩에서는 우선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 기업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뭐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기술력이 많이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실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의 AI 업체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많이 따라잡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캠브리콘 이외에 상무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다른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로보틱 쪽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홍콩에 상장된 유비테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심천에 곧 상장된 지금 소문은 나오기 있긴 하거든요. 유니트리라든가 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긴 한데
물론 지금 굉장히 기대감에 많이 상승한 건 있긴 해요. 근데 로보틱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그다음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의 기술력, 그다음에 업체들의 그 어떻게 보면 공급 능력, 사실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급 업체가 중국 업체가 된다. 그래서 그 업체가 우리는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정도가 나올 정도로 거기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업체가 실제로 그러면 로봇을 아니면 휴머노이드를 10만 대를 만들든 20만 대를 양산하든 이런 리포트들을 보여줄 줄 모르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서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그쪽 진짜 새로운 테크 쪽에 조금 하위 섹터잖아요. 향후 굉장히 상승이 상승이 전망되는 ETF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약간 분산 투자를 해가면서 네네. 그 섹터의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결국 산업별로 봤을 때는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살짝 ETF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펀드에서도 중국 관련 펀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ETF도 많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6개 지수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네. 우선 테크 3총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항생테크, 그다음에 과창판, 스타 50 지수죠. 네. 상해에 상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심천에 상장돼 있는 차이넥스 지수요. 그래서 이 테크 3총사는 각각의 특징이 좀 달라요. 항생테크 대장주들이 다 모여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M7이 아닌 테리픽 10 모든 종목들이 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무난한 테크 종목 어떻게 보면 지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반도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 50 지수, 과창판 지수, 거기에 SMIC, 하이건 정보기술, 캠브리콘이 모여 있거든요. 캠브리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가 거기서는 비중이 웨이팅이 가장 높죠. 만약에 다른 산업들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의료기기 그리고 다른 좀 더 폭넓은 중국 테크 산업들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심천에 상장된 차이넥스 지수요. 거기에 CATL이 있고요. 거기에 민드레이라고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재무라고 또 온라인 관련된 증권사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테크 섹터가 모여있는 테크 3총사 추천해드리고요. 테크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테크는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관련해서 진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내수 소비 부양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은 긍정적인 구체적인 조치를 내온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소비가 좋아질 거거든요. 소비 관련해서 3개 지수를 추천드리는데 하나는 S&P 뉴 차이나 섹터예요.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지수인데 그때는 뉴 차이나 섹터가 소비랑 연관된 거였거든요. 그때 모든 투자은행들이 뉴 차이나 섹터 소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건 A50 지수. A50 지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에 상장된 50개 대기업만 모으는 거거든요. 여기가 비중이 은행주가 34%, 그 다음에 임의 소비 아니면 다른 소비가 비중이 합치면 70%입니다. 그럼 금융주를 제가 왜 선호하느냐? 한국 코스피 200 오를 때 요번에 금융주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은행과 그다음 증권업. 그러니까 중국도 같은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주 또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없이. 그래서 이런 한 6개 지수를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지금 앞서서 상무님께서 제시해 주신 ETF 관련된 투자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정책이다 이런 보수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 하이닉스 상승세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단까지 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요즘은 좀 커지긴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머징 국가로 투자할 때 한국도 그 중에 하나라서 패시브 자금의 이동에서도 굉장히 큰 어떻게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섹터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상장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네. 지금 수익률이 102.5%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에 조정을 겪으면 똑같이 102%까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2배를 한다고 해도.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6월 달부터 원만하게 계속 그쵸. 상승을 해준 거죠. 그래서 102%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향후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삼성전자를 좀 유망하게 바라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살펴보자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재충 CSOP 자산운용 상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